꾸레! 송꾸레이야 송꾸레이야 빠라바라바라빰 송꾸레이야 송꾸레이야 빠라바라바라빰빰. 네, 드디어 제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어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5라운드 베티스전에서 무려 5대0, 별이 몇 개? 5개! 네, 5대0, 골이 5골이나 나왔습니다. 대승을 거두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조앙 칸셀로와 조앙 펠리스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그 느낌 아닌 느낌? 기분 아닌 기분? 째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5라운드 베티스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아주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질근질근 하면서 이 주간꾸레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경기로 들어가시죠. 라리가 5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와 베티스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에서 25분 만에 조앙 펠리스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각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그때는 조앙 펠리스가 흘려주는 플레이가 기가 막혔죠. 그리고 후반전에 페란 토레스, 하피냐, 조앙 칸셀로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XG값을 보면은 2.42 대 0.85니까 바르셀로나가 5골을 넣은 거는 베티스의 넘버원 골키퍼 후이시바 골키퍼가 부상을 당한 것과도 연결이 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공격 쪽에서 제 힘을 발휘했어요. 슈팅 17개인데 17개의 슈팅보다는 유효 슈팅이 9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적중률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스 성공률도 바르셀로나는 91%나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승리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0대0 무승부 이후에 4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배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 또다시 우승 경쟁은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2패가 원정에서 당한 패배인데 빌바오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했고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5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티스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드디어 차비 감독의 플랜 A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에서 조앙 펠리스하고 조앙 칸셀로가 선발 출전하면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거든요. 사실 올 시즌에 페드리라든가 아라오가 연달아 부상을 당했었고, 그리고 하피냐가 초반에 징계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백을 가동하면서 3-4-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티스전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는 거죠. 일단 조앙 칸셀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매우 중요했는데 칸셀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을 하면서 중앙 쪽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거죠. 그 대신 가비는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듭니다. 페란이 넓게 펼쳤다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고요. 반면에 왼쪽은 펠리스가 최전방으로 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줬고, 바이데가 위로 올라와서 왼쪽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1차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도용이 살짝 내려와서 로메오와 함께 관여를 했고요. 그 가운데 칸셀로가 올라가면서 공수 연결에도 신경을 쓰고 그 가운데서 지원 사격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비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움직이면서 페란 토레스하고 나름대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고, 주앙 펠리스 있잖아요. 레반도프스키하고 호흡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었는데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앙 펠리스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드리블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시도한 거에 비해서 성공한 횟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 지역에서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앙 펠리스도 이 경기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A매치 이후 경기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대거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도안, 라민 야말, 하피냐, 이니고 마르티네스,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경기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페란 토레스를 선발 출전시킬 때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페란 토레스가 올 시즌의 득점력이 매우 좋은 편인데 이거는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역할을 하면서 득점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했고 페란 토레스는 직접 프리킥 골로 자신이 선발 출전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비 쪽에서 몇 차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쿤데의 집중력이라든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비 감독도 경기 후에 살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후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좀 본다면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경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수비적인 부분과 미드필더에서의 연결고리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안 칸셀로의 포지셔닝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원에서 빌드업할 때 패스의 선택지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앞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차비 감독이 내가 감독을 맡은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경기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깜누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기를 즐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차비 감독 직접 얘기했는데요. 홈에서 5대0 대승, 그리고 프리킥 골, 이런 부분들이 팬들에게는 상당히 큰 선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티스의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 이날이 페레그리니 감독의 70세 생일이에요. 1953년 9월 16일 생이니까 대단한 거죠. 70세가 되도록 이 라리가에서 감독으로 활약한다는 게 정말 명장입니다. 여하튼 페레그리니 감독 생일에 하필이면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생일빵을 너무 많이 맞았어. 네, 두들겨 맞았습니다. 좀 미안하네. 여하튼 이제 페레그리니 감독의 경기 후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바르셀로나는 기회를 살렸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0대2로 뒤쳐졌는데 사실 베티스도 2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고, 후반전은 0대2 상황에서 시작을 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전개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바르셀로나가 전환 속도가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바르셀로나에게 압도를 당했다고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패배가 아닌가. 70세 생일날. 아이 참, 어쩔 수 없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자,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삐그덕거린 것도 사실이에요. 4라운드까지 3승 1무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는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았고, 이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였죠.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는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올 시즌 벌써 5경기에서 3골 3개의 도움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립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만큼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4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카디스전에 1도움, 3라운드 비아레알전에 1골, 4라운드 오사수나전 1골, 5라운드 베티스전 1골 2개의 도움, 총 3골 3개의 도움이니까요. 레반도프스키가 터져야지만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대감이 더 생긴 이유는 주앙 펠리스하고 호흡이 매우 좋아요. 주앙 펠리스가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된 걸 막아주기 위해서 활발하게 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앞으로는 고립되는 경우가 좀 더 줄지 않을까. 그 얘기는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더 손쉽게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의 득점원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페란 토레스입니다. 우리 페란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 페란 토레스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올 시즌 라리가 5경기에 출전해서 3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라운드 카디스전 1골, 3라운드 비아레알전 1골, 그리고 바로 이 베티스전에서 프리킥 골. 네,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프리킥 골이 2021년 5월 2일 리오넬 메시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기록한 프리킥 골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접 프리킥 골이 없었습니다. 근데 페란 토레스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다는 거죠. 물론 경기 인터뷰 보면은 페란 토레스는 수비력 위로 넘길 생각이었다. 근데 잘못 맞아서 옆으로 휘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골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페란 토레스 기록을 보면 바르셀로나하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156분 뛰는 동안 5골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31분마다 한 골씩을 넣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득점 감각은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공격수들의 활약이 빛났던 경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할 부분은 신입생들의 활약이에요. 무엇보다도 주앙 칸셀로. 이래서 내가 칸셀로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칸셀로 하는 거 보세요. 너무 잘해. 네 집 자식이요. 어디 주시오? 아우, 너무 잘해요. 네. 주앙 칸셀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었는데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골도 한 골 넣었습니다. 전반전에 중거리 슈팅 하나, 후반전에 오른쪽 측면에서 레반도프스키 패스 받아서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러면서 슈팅 2개를 했는데 한 골을 기록한 거죠. 볼터치가 81이나 되고요. 가로채기를 6개나 했습니다. 우와, 드리블 성공이 7번 시도했는데 6번이나 성공했습니다. 이거 어떡할게요? 여기다 롱패스 성공률도 100%나 됩니다. 주앙 칸셀로가 확실히 측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돼서 로메오를 보좌를 잘해주면서도 중거리 슈팅 시도할 때는 확실히 해주고요. 오른쪽 측면 빠질 때는 또 확실히 빠져서 측면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 칸셀로는 잘할 줄 알았어.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도 주앙 칸셀로의 활약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했죠.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을 했고, 물론 인버티드 풀백 역할은 세르지 로베르토나 마르코스 알론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칸셀로가 우리가 원하는 바르셀로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칸셀로의 활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앙 펠릭스, 저는 주앙 펠릭스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저는 포르투갈 선수들을 믿지 않아요. 루이스 피구 때부터 무언가 이야기하면 바로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64분 출전해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회 창출 2회, 슈팅 2차례에서 모두 유효 슈팅이고요. 드리블은 9번 시도했거든요. 근데 2차례 성공했는데 저는 9번 시도한 것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를 계속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를 좀 교란하는데 그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93%나 되고 특히 상대 지역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입니다. 상대 박스 근처에서 12번 패스했는데 모두 성공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무엇보다도 25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죠. 그리고 대량 득점에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32분에 볼을 흘려주는 플레이. 예술이었어. 네. 볼을 흘려주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짓는. 이런 그림,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 원했던 거죠. 자, 주앙 칸셀로가 이 정도만 해준다면 난 땡큐베리 감사야. 정말로 네, 고맙습니다. 그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즈만으로 나름대로 장사 잘했잖아. 펠릭스를 좀 이렇게 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그래야지. 네. 여하튼 주앙 펠릭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는 거죠. 경기 후 주앙 펠릭스 인터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지 않게 가까이 붙어서 플레이하려고 했다.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어서 안 된다.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선수가 제 공간에 있고 공이 빠르게 움직이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골을 넣기가 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비 감독도 주앙 펠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 시메오네 감독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경기에서 주앙 펠릭스는 좋은 경기력을 펼쳤고 자기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앙 펠릭스는 이곳에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앙 칸셀로와 주앙 펠릭스 기대 이상이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달라질 거라고. 자, 바르셀로나 이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하고 라리가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챔피언스 리그 주중에 엔트워프하고의 홈 경기를 시작을 하죠. H조는 포르투, 엔트워프, 샤흐타르와 한 조기 때문에 이번에는 16강에 꼭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차비 감독이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나는 토너먼트 고자가 아니라고, 고자라니, 이렇게 한번 외쳐줘야 됩니다. 여하튼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경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플랜 A는
이번 경기부터다, 베티스전부터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칸셀루가 뛰는 그 순간부터 플랜 A가 생겼다고 봐야 된다. 칸셀루가 없을 때는 임시 방편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칸셀루가 뛰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달려보자!